조선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형제를 죽이고 어린 조카를 폐위시킨 한 인물, 바로 세조입니다. 피로 얼룩진 길을 걸어 왕이 된 그가 쌓아 올린 강력한 왕국이었지만 정작 그 왕국의 미래는 세조의 손을 떠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연 세조의 강렬하고도 잔혹했던 선택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역사에 어떤 운명을 가져왔을까요?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과 그 대가, 그리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뒤섞인 한 편의 드라마를 통해 우리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는 1453년 한밤중에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수양대군이었던 이유는 계유정난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합니다. 어린 조카 단종이 왕위에 있었지만 그의 권력은 나약했고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 실권을 쥐고 있었죠. 수양대군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실의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신복들을 이끌고 궁궐을 장악하며 반대 세력을 일거에 숙청했습니다. 그날 밤 김종서와 황보인을 비롯한 수많은 대신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조정은 순식간에 공포와 피로 물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측근들을 모두 제거하고 섭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왕위에 대한 그의 욕망은 더욱 불타올랐고 결국 1455년 그는 어린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강제로 빼앗아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이로써 조선의 7번째 임금, 세조가 탄생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왕좌를 쟁취하기 위해 형제인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어린 조카 단종마저 멀리 영월로 유배보낸 뒤 끝내 사사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왕이 되기 위한 그의 길은 그야말로 피와 눈물로 점철되어 있었던 것이죠. 세조는 자신의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단종의 복위를 꾀하는 세력들을 역적으로 몰아 강력하게 진압했고 자신이야말로 혼란에 빠진 나라를 바로 세울 유일한 군주임을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화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좌에는 지울 수 없는 피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죠.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겪었던 폭력과 숙청은 세조 자신의 통치 기간 내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불안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철권 통치로 신하들을 압도했지만 그 내면에는 언제나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의심과 반발에 대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오직 왕에게만 집중되는 권력체계를 구축하려 했죠. 신하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한편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켜 왕이 직접 국정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은 조선 초기의 기틀을 다지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세조는 자신의 강력한 의지로 조선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려 했지만 그의 손에 피를 묻혀 얻은 왕권이 과연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강렬한 선택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지 이제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조는 과연 자신의 강렬한 의지로 조선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려 했지만 그의 손에 피를 묻혀 얻은 왕권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죠. 그의 강렬한 선택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지 이제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왕위에 오른 세조는 먼저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조선 초기 혼란스러웠던 국가 재정을 바로잡기 위해 직전법을 시행했는데요. 이는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주는 제도로 이전의 과전법이 지닌 문제점, 즉 퇴직 관리에게까지 토지를 지급하며 토지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던 폐단을 개선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권세가들의 토지 겸병을 막아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조선의 법과 제도를 한데 모아 정리하는 경국대전 편찬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는 국가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세조는 이렇듯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국정을 개혁하며 흔들림 없는 왕조의 기반을 닦으려 했던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건축물을 짓듯 모든 돌 하나하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다듬고 쌓아 올리려 했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단단한 성벽도 보이지 않는 균열을 품을 수 있듯 세조의 강력한 통치 이면에는 깊은 불안감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단종을 폐위하고 수많은 충신들의 피를 흘려야 했던 그에게 권좌는 영광인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특히 자신의 폭력적인 즉위 과정은 그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이자 동시에 후계 문제에 대한 깊은 걱정을 안겨주었을 텐데요. 그 불안감은 고스란히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세조는 장남 의경세자를 누구보다 아끼고 기대를 걸었지만 안타깝게도 의경세자는 병약하여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왕위를 이을 제목으로 기대했던 아들의 요절은 세조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었을 겁니다. 마치 어렵게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남의 죽음 이후 세조는 차남인 해양대군을 세자로 책봉했고 그가 바로 예종이 됩니다. 하지만 예종 또한 즉위한 지 1년 2개월 만에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말았죠. 연이은 후계자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세조의 통치에 깊은 어둠을 드리웠습니다. 한밤중 홀로 앉아 깊은 고뇌에 잠긴 세조의 쓸쓸한 뒷모습을 상상해보면 그의 강력한 군주의 위엄 뒤에 감춰진 인간적인 번민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피로 얼룩진 왕좌가 과연 그의 자손들에게 평화로운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그의 노력이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비극으로 이어지는 듯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안정적인 왕위 계승은 그의 생전에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연이은 아들들의 죽음은 그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테죠. 과연 조선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세조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세조의 손자이자 요절했던 의경세자의 아들, 자을산군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가 바로 훗날 조선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성종입니다.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른 성종은 할아버지 세조와는 사뭇 다른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강력한 무력과 카리스마로 왕권을 장악하고 국가를 이끌었다면 성종은 학문을 숭상하고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문치주의를 바탕으로 조선을 안정시키고 번영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세조가 거친 땅을 개척하며 씨앗을 뿌렸다면 성종은 그 씨앗이 평화롭게 싹트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섬세하게 가꾸고 보살핀 정원사와 같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는 경연을 통해 신하들과 끊임없이 학문을 논하고 국정을 토론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법치 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다졌고 홍문관을 설치하여 학문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세조의 강렬한 의지와 폭력적인 시작이 결국 손자 성종에 의해 평화로운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역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처럼 말이죠. 세조의 피 묻은 왕좌가 성종의 손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정과 번영을 찾게 되는 순간은 권력의 진정한 의미와 역사의 복합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한 인물의 강력한 집념과 선택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고 또 어떻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강렬한 삶과 대비되는 성종의 문치주의적 통치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이처럼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개인의 선택과 시대의 요구가 빚어내는 드라마는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세조와 성종의 역사는 단순히 오래전 한 왕조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피로 얼룩진 권력 투쟁이 서막을 열었던 세조의 강력한 집념이 결국에는 손자 성종의 손에서 문치주의라는 뜻밖의 꽃을 피우며 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니까요.
폭력적인 시작이 역설적으로 평화로운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시대의 흐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강력한 힘과 의지로 모든 것을 관철하려던 리더십만이 정답이었을까요? 아니면 백성을 보살피고 문화를 꽃피우며 조용히 기반을 다져나간 지혜로운 통치가 더 큰 가치를 지녔던 걸까요? 세조는 강한 의지로 역사의 방향을 바꾸려 했지만 그의 선택이 가져온 미래는 정작 그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피로 쟁취한 왕권이 그의 생전에는 안정적인 후계 구도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피 묻은 왕좌를 계승한 손자 성종에 의해 비로소 진정한 안정과 번영을 찾게 되는 지점은 권력의 속성과 역사의 복합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는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흐르듯 역사는 한 개인의 강력한 의지만으로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흐름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한 인물의 강렬한 집념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강력한 리더십과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진정한 안정과 번영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리고 한 개인의 선택이 역사의 큰 흐름을 어떻게 바꾸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세조와 성종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마치 한 땀 한 땀 놓인 실들이 모여 거대한 그림을 이루듯 수많은 개인의 선택과 시대의 흐름이 엮여 지금의 역사를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역사는 우리에게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인간 본연의 욕망과 지혜, 그리고 선택의 무게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거울이 됩니다. 세조의 강렬한 삶과 대비되는 성종의 문치주의적 통치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늘 이렇게 흥미로운 질문들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인물들이 던진 질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왕조의 흥망성쇠를 넘어 인간사의 깊은 통찰과 지혜를 선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묵묵히 비춰주는 등대와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지향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세조와 성종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얻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도 의미 있는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생생한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코 가볍지 않으니까요. 역사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늘 이렇게 흥미로운 질문들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인물들이 던진 질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왕조의 흥망성쇠를 넘어 인간사의 깊은 통찰과 지혜를 선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묵묵히 비춰주는 등대와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지향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세조와 성종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얻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도 의미 있는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생생한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코 가볍지 않으니까요. 세조의 강렬한 삶과 대비되는 성종의 문치주의적 통치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세조가 피와 폭력으로 어렵게 쟁취하고 그토록 강인하게 지키려 했던 왕권이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했을까요? 사실 세조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후계자들에게 안정된 미래를 약속하고 싶었겠지만 그의 폭력적인 즉위가 남긴 그림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드리워졌죠. 병약했던 의경세자가 요절하고 뒤이어 왕위에 오른 예종마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세조는 깊은 고뇌와 비극적 운명 속에서 후계 문제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세조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 조선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으니 그가 바로 성종, 즉 자을상군이었습니다. 성종은 요절한 의경세자의 아들이자 세조의 손자였죠.
할아버지 세조가 피로 쌓아 올린 왕좌에 앉게 된 성종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조선을 이끌어 나갔을까요? 그는 할아버지의 강인한 리더십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매진하며 스스로를 단련했고 신하들과 머리를 맞대고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혜로운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의 통치는 문치주의라는 이름으로 요약될 수 있을 텐데요. 힘보다는 덕으로, 무력보다는 학문과 예학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굳건한 의지였죠. 성종은 세조가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경국대전을 편찬하여 법치 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또한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을 장려하며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조선은 비로소 오랜 혼란을 수습하고 평화로운 숨을 쉬며 활기찬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이죠. 세조가 뿌린 강렬한 씨앗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꽃피운 역사의 역설, 바로 폭력적인 시작이 결국 평화로운 안정으로 이어진 놀라운 아이러니를 우리는 성종의 통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세조의 강렬한 초상화와는 사뭇 다른 조용하지만 단단한 기상으로 왕좌에 앉아 백성들을 살피는 젊은 성종의 모습은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세조가 피와 폭력으로 쟁취하고 강인하게 지키려 했던 왕권이 결국 그의 생전에는 안정적인 후계 구도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피 묻은 왕좌를 계승한 손자 성종에 의해 진정한 안정과 번영을 찾게 되는 지점은 역사의 예측 불가능한 순간이자 가장 큰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로 역사를 바꾸려 했던 한 인물의 의도와 역사의 실제 흐름이 엇갈리는 복합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권력의 진정한 의미와 역사의 복합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죠. 세조의 강렬한 삶과 대비되는 성종의 문치주의적 통치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세조와 성종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왕조사가 아닙니다. 이는 강력한 리더십과 예측 불가능한 미래, 그리고 진정한 안정과 번영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한 개인의 강렬한 선택이 역사의 큰 흐름을 어떻게 바꾸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인물의 강렬한 집념이 결국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역사의 아이러니와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에 대한 깊은 사유를 남기면서 말이죠.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개인의 선택과 시대의 요구가 빚어내는 드라마는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안겨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